예, 어제 강릉시 해안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바다로 떨어졌는데 10대 5명이 추락해서 숨지는 사고였습니다. 어제 4시 40분, 새벽 4시 40분이에요. 네. 그 시간에 동해고속 터미널 근처에 있던 이제 카시어링 차고지에서 네. 이 10대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SUV를 갖다가 카시어링을 이제 렌탈을 하는 거예요. 네. 그런데 이 차에 빌린 지 무려 한 37분 만에 이제 동해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났어요. 근데 예. 이것이 굉장히 굴곡이 심한 지역이라고 그럽니다. 그래서 예. 아마 이곳을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이 이렇게 아닌가 보고 있는데 예. 지금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남성 3명은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고요. 남의 2명은 이제 여성인데 이제 친구 사이였다고 그럽니다. 네. 그런데 이 장소가 굉장히 이 경사가 심하다고 그래요. 예. 근데 경사 이제 너무 심하면 사실은 사고 날 위험이 없죠. 왜냐하면 속도를 많이 줄이기 때문에. 예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가다가 이 가드레일을 들여받고 결국 바다에 추락해서 사망을 했고 예. 6시에 좀 넘은 시간에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그때 구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5명이 모두 생명을 근데 여기가 잃었습니다. 이 스키드 마크라고 네, 보통 네, 이렇게 급정거를 할 때나 그럴 때 이제 타이어 자국이 좀 나는데 네, 네. 그런 자국도 없고 그래서 근데 아직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근데 원래 이제 스키드 마크가 없는 걸로 알려졌었는데 예. 이제 그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예. 스키드 마크가 있었답니다. 그리고 있었다. 5명 중에서 2명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. 그런 걸 볼 때는 예. 이 급커브길을 그래도 속도를 상당히 내고 가다가 사고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최초 신고자하고 경찰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차가 전복돼 있다고 그러길래 저도 깜짝 놀라서 넘기다 보니까 차 바퀴가 하늘을 보고 2개가 보이더라고요. 안전벨트를 모두 하지 않아서 중첩적으로 쌓여 있었다. 네. 자, 이 사고가 난 이 10대들이 나중에 보니까 본인들 명의가 아니고 동네 선배 명의로 휴대전화 앱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 카쉐어링을 이용했다는 거죠. 그냥 렌트카를 빌린 것이 아니라 네, 일반 그러니까 이제 렌트카 아니고. 카시어링이 뭔지 또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. 카시어링 말 그대로 자동차를 나눠 쓰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처음에 카시어링 어플리케이션 깔면 거기 본인 이름 등록하고 네. 면허증 등록하고 그다음에 결제를 해야 되니까 신용카드까지 이제 등록을 하고요. 예.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이 차량을 사용하게 되냐면 여기도 지금 새벽 4시 40분에 카시어링 인근 아까 말씀하셨던 차고지에서 인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? 예. 사람이 없는 무인 거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차량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다가 예. 결정이 돼 있고 거기 가서 네. 그냥 자기가 등록했던 것만 그걸 신청을 한다면 그냥 바로 차를 쓰면 되는 건데 네. 우리가 렌트카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죠? 업체를 방문하죠. 업체를 가죠. 업체 방문해서 대면에서 보고 네. 내가 탈 차량도 고르고 계약을 해서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두 예. 개가 완벽하게 다른 건데 예. 이제 카시어링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이 학생들, 이 지금 이번에 안타깝게 이 사고를 당한 학생들이 아니라 그 동네 친구 형의 그 명의를 이용했다고 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? 가장 큰 차이점은 네. 얼굴을 보고 빌리느냐, 네, 비대면입니다 그냥 이거는. 아니,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네, 그렇죠. 휴대폰으로 빌리느냐. 그래서 그 극단적으로 차이거든요. 생각하면 음주운전, 술 마신 사람도 저기 카시어링을 쓸 수 있는 거고요. 예. 그리고 범죄하고 도주하려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. 네.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카시어링 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한번 지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.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차량 공유 제도, 이 카쉐어링과 관련해서 전문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렌트나 리스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차를 빌려야 되거든요. 속이기가 사실 어렵거든요.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서 사실 이 카쉐어링의 세계적인 추세지만은 부정적인 걸로 나타나는 것이 이런 비대면으로 인한 각종 사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이 굉장히 절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일본만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범죄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도 그렇지만은 이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잡혀 있어서 그러니까 카쉐어링, 어쨌든 이 공유 산업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면 이제 분명한데 그렇죠. 이게 자칫 관리가 허술하다면 이런 식의 결과도 나올 수가 있군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. 네. 그래서 뭐 차뿐만 아니라 집까지 이제 공유를 하고 여러 가지 공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경제랄지 이제 시간 전략 엄청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카쉐어링의 가장 큰 문제점이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. 예. 적어도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21세 이상이야 하고
네. 그다음에 적어도 1년 이상 운전한 자. 그러니까 운전 미숙한 사람은 운전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거죠.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처음에 가입할 때 본인 인증 절차를 하면서 예. 그 부분과 관련된 뭐 운전면허증이랄지 이제 그런 예. 것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. 예. 그다음 그 이후부터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만 알게 되면 예. 얼마든지 운전할 수 있다.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이기 때문에 네. 이게 정말로 가입한 회원과 그렇지 않는가를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점이 있죠. 그래서 일단 지금 문제가 가장 되는 것이 카시어링과 예. 관련된 부분이 무면허, 그러니까 면허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면허를 도용해서 하는 경우랄지, 네. 그다음에 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나는 게 꽤 많아요. 예.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이제 미성년자들이 예. 사실 면허증이 없는다거나 아니면 신분증에 미성년자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렌트카 차를 빌릴 수 없거든요. 예.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을 해서 그러니까요. 운전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방지할 것인가 그 중요하죠. 렌터카